국내 소식인데요. 자, 이게 얼마 만입니까? 자, 1월, 2월 그냥 보낸 국회가 이제 문을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회 정상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의원님.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뭐 뚜렷한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다행이라고 봐야죠. 다행인데 네. 정상적으로 열려야 될 국회가 참 열리는 걸 다행스럽다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저도 검 의원님 계시지만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네. 이게 사실 오늘도 이제 나경원 대표가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내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또 민평당하고 정의당하고 합쳐서 또 소집 요구서를 낸다고 합니다. 네. 이게 3월달 국회 임시국회 소집도 그것도 소집 요구서 같이 못 내는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감정들이 악화되어 있고 정치력이 부재한 이런 상황,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쪽으로 하여간 이 국회가 1월, 2월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3월에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책임 있는 저는 그 정당 대표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일단 사과를 드리는 것이 기본 예의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너무나 당리당략의 입장에서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검 의원님 계시지만 여당의 책임, 국회가 잘 안 돌아가는 일단 정부 여당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민생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당리당략에 해서서 사실 1월 달 국회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2월 국회는 사실 국회법상에 의무적으로 열게끔 돼 있는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다시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 국민들이 정말 정치 불신이 저는 극도로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3월 달 국회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쟁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급합니까,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이 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손혜원 의원 문제나 뭐 또 그 김태호 수사관 문제라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채용제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아직 회의를 한 번도 못 여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회에 만약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지금 경제 문제나 고용 문제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국회를 열어서 밤새도록 논의를 해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쌓여있는 법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적어도 정말 당리당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거 특히 1당과 2당 큰 정당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 두 당이 기싸움을 벌이느라고 지금 두 달을 이렇게 지금 허송세월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금태섭 의원님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금태섭 의원님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 정당의 지도부가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니 왜 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당 정부 여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이태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야당에서 국회를 여는 것에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도 급하고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 큰 이제 그 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유치원과 관련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이 이 2월에 법으로 열게 돼 있는 국회도 못 열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정말 가득해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1, 2월 내내 했어도 부족한데 한 번도 못 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이 유권자들 만날 때도 할 말이 없었는데 오늘 열리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이제 3월에 열리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중요한 문제,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해야 될 문제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또 사실 별 실익도 없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명분 싸움을 벌인다면 정말 여야 공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쌓여 있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개혁 문제도 있고요. 그 선거구제도 빨리 확정을 해줘야 돼요. 3월 중순까지는 뭐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관위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1, 2월 동안 못한 거를 3월에는 몰아서 좀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 국회의원이시니까 좀 당부를 제가 좀 국민들 대신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해보죠. 황교안 대표 지난 2차 북미회담 기간 동안에 이제 선출이 됐는데 새 대표가 선출되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당직 인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가 가장 일성으로 얘기한 것이 보수 대통합이고 당내 통합도 있단 말이죠.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면 이제 통합을 하는 것도 수순인데 지금 인사를 내는 걸 보면 사무총장에 한선교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친박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당직들도 보면 상당수가 친박계로 좀 채워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은 대통합인데 실질적으로 대통합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당 안팎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자세한 거는 뭐 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친박 계열의 어떤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황교안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범친박 체제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오세훈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내 통합 인사를 저는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총선이 가까울수록 이제 내부 체제는 사실 사무총장 중심 체제로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공천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무총장 자리를 이제 친박계 의원으로 했다는 부분은 향후에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시그널을 좀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범보수 통합 뭐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과연 현재 입장에서 황교안 체제가 안착할지 총선 전까지 순항할지 이 부분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을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그전엔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했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탈표가 지금 고스란히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갈지 여부도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보수 대통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보수 대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야권의 전면적인 재편으로 갈지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야권 인사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추진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 총선 전까지 이 체제가 순항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의 얘기는 총선 전에 또 지도부가 한번 바뀌거나 또는 분위기가 안 좋고 뭐 공천 앞두고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대표 체제, 지도부 체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많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저 황교안 대표가 가지신 그 정체성 문제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그리고 전당대회 때 뭐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뭐 태블릿 PC 얘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 사실은 이게 그 당내에서 그 찢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 만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야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덕담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좀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냐. 오히려 다른 분이 되셨으면은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고 못 믿겠어 이러면서 계속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황교안 그 대표가 이제 우리도 탄핵을 지나가야 된다. 친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아주 오른쪽에 많이 계시고 뭐 태극기 이런 분들도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 통합도 이뤄낼 수 있고 그렇다면 저희랑 진짜 이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진검승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총선 전까지 황교안 대표가 잘하셔서 좋은 보수 정당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사 인선이 오늘 발표가 된다 그러고요. 4강 대사 중에서 3강 대사가 교체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는 한 4자리, 5자리 정도 장관 교체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인사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자연적인 일단 수요가 있죠. 일단 중국 대사가 공석이니까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특히 한일 관계가 좀 최악이지 않습니까? 최악인데 제가 볼 적에는 대사를 교체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어떤 새로운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내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라는 거는 어떤 국정 운영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국정 동력으로서의 어떤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언론
언론에 거론되는 인사들 가지고 새로운 어떤 국정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이거 전형적인 회전문이다 돌려막기이고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이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부분이나 한 영역에 있어서의 정말 전문성이나 어떤 리더십을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저는 이번에 한두 분이라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부를 위해서라도 예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마평에 올라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회전문 인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듣고 맞죠? 예,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알려진 분들을 보내는 것이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당연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치 와우장룡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국회 정상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태섭 의원,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